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어제 민주평통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노무현재단 3기 동기 수료생인 새날 달타령님과 서울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청년 이수호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민주평통의 백이찬 사무처장님을 뵙고 온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늘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의 대응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오늘날 일베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반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고 쉽게 말해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식의 사상 주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오늘날 일베를 통해 언어만 다를 뿐이지 젊은 청년들한테 반민주주의, 586 조롱 등 굉장히 심각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청년, 청소년층에는 어떻게 소통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모이면 저는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 생각을 하고요. 유스타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잘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볼 소식인데요. 정광훈씨 수갑 인권 침해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에 정광훈 씨는 억대의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죠. 왜 정광훈 앞에만 가면 다들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지 모르겠다. 조국 전 장관한텐 그렇게 강한 힘을 자랑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받았는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광훈 앞에만 가면 왜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고요. 이런 상황에 정광훈 씨는 무슨 염치로 저렇게 억대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에 독립운동가 평화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윤서인 씨가 턱스크를 한 채 거리를 활보하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조롱해서 이게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 있는 인라이트 스콜은 윤서인 씨와 성재준 씨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굳이 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턱스크를 한 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성적으로 에둘러 조롱하는 모습도 영상에 그대로 박제가 돼서 이게 실제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저급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자기들 딴에는 이게 재미있다, 센스 있다, 서로 자아자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진정한 보수 우파 시민들도 이런 윤서인 씨, 가세연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저급한 어그로를 끄는 게 보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재밌다 깔깔대는 그런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만큼 진정한 보수주의자들도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식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조롱하기도 했고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의 상징인 성미산 마을에 홍보물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대상 특강의 소개글을 성적인 단어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조롱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최근에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해서 이게 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네티즌들은 박원순 지지자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소송당하고 쪽박차고 인생 망할 텐데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실수로 독립운동가 폄하하는 글을 쓴 줄 알았더니 원래 이상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루는 이유도 관종한텐 무시가 답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종은 무관심이 답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BJ 철구, 김길태 성폭행범 세레머니 했던 거 2012년도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때도 저런 거 애들이나 보는 거지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년이 지난 작년에 군대 복귀하는 방송 생방송에 무려 3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시청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해서 그들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 영역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한정돼 있고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일베 내에서 B급 문화로 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에서 특히나 이들의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현장을 바쁜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다니는 이유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저런 관정들은 무관심이 답이라고 해도 이들의 실체를 계속해서 알리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독립운동가 능멸한 만화가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5만 5천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4만 5천 명 정도 남았는데 시민분들이 주위에 널리 공유해주시면 20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막말을 드립인 것처럼 진짜 재미도 없고 수준도 떨어지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여태까지 한두 번 벌여온 게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그런 만화를 제작하기도 해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부인 편지를 보고 울컥했다라고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2차 가해다, 후보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동지고 내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고 꿈을 발전시키고 그 앞장서겠다. 그리고 강난희 여사님과 유가족들이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란다. 이게 2차 가해입니까? 아니 박원순 언급만 하면 2차 가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상 털고 조롱하고 좌표 찍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도 2차 가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2차 가해 프레임에 얽힐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컷 도움받을 때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는 거 선거 앞두고 있다는 거 뭐 정치적인 이유 다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진짜? 저도 선거 앞두고 이게 우상호 의원한텐 결코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상호 의원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시장 선거 앞두고 도대체 왜 이런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뜻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2차 가해가 되면 도대체 앞으로 그냥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든 역사는 다 지워버리자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두고 야권은 우상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나경원, 오신환, 당신들이야말로 좀 입 다물고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지내세요. 특히 나경원 씨, 당신은 제가 영상 여태까지 200개 넘게 다뤘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개, 2만 개를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대로 그냥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촌스러운 친일반일 프레임 타령하고 당당하게 자위대 행사 참여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다는 거 진짜 양심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계속해서 공수처를 또 헐뜯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공수처를 두고 저렇게 옥상옥 타령하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공수처 저렇게 흠집내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좋을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은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저렇게 공수처를 흠집내는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윤석열 패거리와 나경원 등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